시작합시다. 몇 번? 질문. 주어도 주어는 맨날 와 있어서 생각 안 하고. 몇 번 할까요? 378번. 오. (1등) 당첨제비가 1개, 2등 당첨제비가 5개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이 당첨제비가 1등 당첨제비에 이 당첨제비에 1등 당첨제비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이것도 표본 공간이 뭐라고 되어 당첨이 나왔을 때 여기 당첨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1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래 당첨제비가 종류가 2개네.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당첨이 포함이 되는데 당첨이 몇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첨이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맞아? 당첨이 2개가 다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볼게. 1등이 몇 개? 1개. 2등이 5개. 그다음 나머지가 꽝이 그러면 4개. 총 10개니까. 됐어? 그러면 당첨제비를 뽑으려면 당첨제비가 몇 개인 경우가 있어요? 당첨이 1개가 되는 경우가 그 다음에 당첨이 2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첨이 하나가 되려면 당첨제비 6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꽝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첨제비가 2개인 경우 당연히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이 안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보자는 거야? 1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보자. 그러면 1등은 당첨이 1개인데 여기서 이 경우에는 당첨 좀 자를까요? 당첨이 1개인데 당첨 1개가 1등 1개만 1등 이렇게 1개로 당첨되는 경우가 있겠지. 1등이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 1등 1개랑 자연스럽게 꽝이 1개가 있는 경우가 있겠네. 그 다음에 1등 1개랑 2등이 1개로 되죠. 그럼 1등이 1개라면 1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고, 맞아요? 꽝은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1등 1개 중에서 1개 골라주시고 2등은 5개인가 5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는 거야. 따라서 얘는 표본 공간은 예로 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거 계산하시면 이건 6이고 이건 4니까 20, 4, 6C는 15, 합치면 30, 9가지 분해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몇 가지야? 4가지. 얘는 5가지. 더해서 9가지. 약분하면 13분의 3가지.
있으니까. 이 표본에서 확실히 완전 연결되는 케이스도 많긴 한데 얘는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다 계산하실 수 있어요. 질문자 해결됐어요? 네. 또? 역시. 얼른.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고 영어 없이 필기만 하지 말고. 주하면 아프대요 오늘. 지금 다 썼어? 다 써. 너 숙제 안 했냐 지금? 네. 뒤에 뭐 되게 단단하다 너. 우씨. 너 화요일 4시에 와. 너 월요일 오자. 지워도 돼요? 다 쓰셨어요? 자 그러면 39번 한번 봅시다. 39번. 아니 79번. 흰공 2개랑 검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지아가 임의로 2개 공을 동시에 꺼내고 남아있는 3개의 공 중에서 진호가 임의의 2개를 동시에 꺼낸다. 지아가 꺼낸 공 중에서 잠깐만 지우느라 페이지 먹어버렸네.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해라. 이것도 슬롯이 딱 보여줘야겠다. 뭐냐면 지아의 검은 공이 누구의 검은 공보다 진호의 검은 공보다 많을 때 이때 진호가 모두 흰 공을 꺼냈을 겁니다. 진호가 화이트 2개를 꺼냈을 겁니다. 그럼 지아가 진호보다 검은 공을 많이 꺼내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지아가 검은 공 2개를 꺼내고 진호가 검은 공을 1개 꺼내도 되는 거예요. 지아가 검은 공 2개를 꺼내고 진호가 검은 공 1개를 꺼내는 경우가 있죠. 여기 검은 공을 1개 꺼내면 자연스럽게 흰 공은 몇 개가 돼야 돼? 1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1개라는 건 자연스럽게 흰 공이 2개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아가 검은 공을 1개 꺼내는데 진호가 검은 공을 1개 꺼내고, 그 말은 흰 공을 그러면 지아가 흰 공은 몇 개 꺼냈다는 얘기야? 흰 공도 1개를 꺼냈다는 얘기지. 그때 진호가 흰 공을 2개 꺼냈을 경우,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전체인 거야. 아니 그 중에서 문제가 뭐를 원하는 거야? 진호가 흰 공 몇 개 꺼내요? 2개 꺼내요를 물으니까 얘랑 얘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쓰시면 돼요. 좀 길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뭐 나누는 게 많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아가 검은색을 2개 꺼내야 되니까 공이 어떻게 있니? 흰 공 2개랑 여기는 그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흰 공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삽시다. 이게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그러면 지아가 검은 공을 2개 꺼내면 3개의 검은 공 중에서 2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흰 공이 몇 개가 남는 거고 2개가 남는 거고 검은 공은 1개가 남는 거지. 그럼 이제 진호 입장에서는 검은 공 1개 중에서 1개 골라주시고, 맞아? 흰 공 2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는 지아가
검은 공 3개 중에서 2개 고르고 그럼 얘랑 상황이 똑같아지겠네요. 그쵸? 이때 진호는 흰 공 2개 중에서 흰 공 2개를 다 고르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얘는 지아가 검은 공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고 흰 공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그럼 이때는 상황이 어떻게 됐냐? 흰 공은 하나 남고 검은 공은 2개가 남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상태에서 진호가 검은색의 빵개, 즉 흰색만 2개를 고를 수 있어? 흰색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해. 그럼 결론은 요거 2개 합한 게 전체인 거고 그 부분에 얘를 고르야 돼. 이거를 전체로 봤을 때요. 이게 뭐야? 지아가 진호보다 검은 공이 많을 때잖아. 그치? 이걸 전체로 봤을 때요. 뭘 원해? 진호가 흰 공을 2개 꺼내서 2개를 원하는 거잖아. 밑에 걸리게.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6가지. 요것도 계산해 주시면 이건 3가지. 그래서 확률은 6 더하기 3분의 괜찮아? 뭐야? 3이 되겠고요. 그럼 9분의 3이니까 답은 3분의 1인가? 인정. 근데 이거 나중에 풀이집 보시면은 다 확률로 환산해서 풀려져 있을 거예요. 표본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지하가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겠지. 그 다음에 진호는 남은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겠지. 그래서 이거 곱해서 총 30이거든. 그럼 뭐 다를 거 없습니다. 확률로 환산하면 이걸 전체를 30분의 6, 얘는 30분의 3. 맞아? 그래서 30분의 6 더하기 30분의 3은 30분의 3 이렇게 나와서 어차피 30이 약분이 돼.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확률로 주면 확률로 푸세요. 알겠죠? 근데 경우의 수로 풀어도 되면 그냥 경우의 수로 풀어도 다 답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알겠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풀이가 푼 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닙니다. 또 있어요. 392번. 392번. A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이 2개, 검은 바둑돌이 5개 들어있고 B 주머니는 이거 뭐 이따 다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온 바둑돌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해라. 지워되죠? 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 정리를 해놓는 편이야. 헷갈려가지고. 왜 문제 말이 너무 많잖아, 그치? 그래서 뭐 A 주머니는 흰색 2개, 검은색이 5개. B 주머니에 흰색이 3개, 검은색이 4개가 들어있나? 그리고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줄을 쳐주셔야 돼요. 여기다가는 주머니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몇 개의 바둑돌을 꺼내? 2개의 바둑돌을 꺼내는 거지. 근데 그때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서로 다른 색이 나오는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어떤 경우에 서로 다른 색? 어떤 경우에 서로 다른 색?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야, 저기 배두리, 넌 어떻게 생각하니? 서로 다른 색이 나오는 경우가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 얘는 되게 쉬운 거라니까. 되게 쉬운 게 있는데 상식이 되네요. 상식. 찬현, 어떤 경우에 서로 다른 색이 나오는 거랑 어떤 경우에 서로 다른 색이 나오는 거랑 나뉘어 있겠어요? 와, 충격. 야, A 주머니를 골랐는데 다른 색인 게 있을 거고 B
비주머니를 골랐는데 다른 색이 있겠지. 여기서 선택할 거 내가 미리 얘기도 해줬잖아. 주머니를 골라야 한다고. 아니 그 생각 기본적으로 안 들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 거니까 문제를 이상하게. 괜찮은 거 맞니? 다른 색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를 보면서 이게 다른 색이 어떻게 언제 나오는지 고민해야지. 괜찮은 거 맞아? 뭐 심플하잖아. A 골랐는데 다른 색이 나와도 돼. 그치? B를 골랐는데 남은 다른 색이 나와도 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 근본적인 얘기라고 했어요. 그냥 문제 보면 당연히 보여야 할 것들. 됐어? 그럼 A 주머니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 주머니 선택할 확률이 얼마겠어요? 2분의 1이겠지. 어렵니?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식은 100나 써야 너희들 다 아무 도움이 안 돼. 됐어? 까놓고 말해서 이게 뭐가 어렵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건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운데 너네들이 그런 분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분류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생각보다 되게 쉽다고. 이해가?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무슨 식을 써야 되는지를 자꾸 떠올리니까 어려운 거야. 경우의 수는 그렇게 확률이랑 경우의 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얘가 어떤 상황이 있을까를 다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된 거 맞아요? 배분. 내가 어려운 걸 물어본 건가?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 게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런 당연한 상식적인 것들을 물어볼 거니까 생각하는 연습하세요. 알겠죠? 문제 읽으면서. 아니 그리고 이 스토리만 잡히면 어때? A를 고를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너무 당연하잖아. 그럼 이제 이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공이 몇 개 있어요? 7개 있고 몇 개 꺼냈는데 이제 문제를 다시 뜨는데 확인하세요. 몇 개 꺼낸대요? 2개 꺼내야 되잖아. 그러면 7개 중에서 2개 꺼내나 보네. 괜찮아? 그 다음은 상황을 쉬고 쓸 줄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 꽤 많이 했다고. 내가 너네한테 시키면 대답 못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는 이상한 거에 지금 꽂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식 쓰는 거에 꽂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문장을 만드는 데 꽂혀야 돼요. 알겠어? 자, 그럼 서로 다른 색이라는 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라는 거 아니니? 그럼 흰 거 하나는 2개 중에서 1개 고르면 되는 거잖아. 써 있잖아. 그냥 검은 거 하나는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밑에도 볼게요. 밑에도 B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B를. 그럼 B를 고를 확률이 얼마야? 2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겠지.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색이 나오려면 여기도 공은 7개니까 7개 중에서 2개 꺼내겠지. 다른 색이라는 건 흰색 하나는 검색 하나씩 뽑으면 되잖아. 얘는. 그럼 흰색이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면 되겠고, 검은색은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서 하나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2개 합치면 뭐야? 확률이 되겠네. 그래서 70이면 얼마예요? 21이죠. 얘는 21분의 약분해주면 5가 되는 거고, 얘는 21분의 약분해주니까 6이 되는 거고, 더하면 21분의 11. 하고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 됐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뒤에 숫자 계산에 매달릴 필요가 크게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나중에도 언제든지 다시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케이스 분류가 안 된다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읽으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거야. 알겠어? 오케이? 멍 때리고 있다가 나중에 식만 쓰시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능력이 함양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우의 수는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됐어? 수학 원처럼 어떻게 이렇게 잘 쓰는 거 연습해서 대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넘어가 되죠? 또 몇 번 할까요?
300. 98번. 너 다른 것도 있지. 너 고민하는 거지 지금. 아니야? 그럼 398번 보겠습니다. 정환이가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진다. 그래서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한 개일 때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두 개일 확률은 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좀 지울게요. 자, 이것도 빠르게 표본문과 파악하셔야 되는데 얘는 혜지가 뒷면을 몇 개, 혜지의 뒷면이 몇 개 나왔을 때? 한 개 나왔을 때. 이걸 뭐로 보라는 거야? 전체로 보라는 얘기지. 그때 이때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둘 다 동전이구나. 정환이의 뒷면이 몇 개일 확률? 두 개일 확률을 보여요.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표본 공간이 혜지가 뒷면이 한 개가 나와야 돼. 괜찮아? 그럼 다시 문제를 봐. 이제 좀 뭔가 생각이 달라질 거야. 혜지 뒷면이 한 개가 된다지, 그치? 그럼 어떤 상황에서 혜지의 뒷면이 한 개가 나오는 게 있을까? 문제 보면 혜지가 먼저야? 누가 먼저야? 정환이가 먼저잖아. 그러니까 정환이 소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지. 그럼 정환이가 뭐가 나오는 만큼?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케이스를 어떻게 나와야 돼? 정환이가 뒷면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우리는 혜지가 뒷면이 한 개 나오는 걸 원하는데 그게 언제 벌어지는 거야? 누구 뒷면이? 정환이 뒷면이 한 개 나올 때. 맞아. 또. 그리고 뒷면이 한 개 나왔다는 건 앞면도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나서 혜지가 뒷면이 한 개 나오는 거겠지. 근데 여기 정환이 뒷면이 한 개면 혜지가 몇 번 던져? 그렇지. 혜지가 한 번 던지는 거지. 근데 그때 혜지가 요 한 개가 뭐여야 돼? 뒷면이 나온다. 뒷면이 한 개다. 그냥 통일성 있게. 뒷면이 한 개다.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정환이가 뒤가 두 개잖아요. 그럼 혜지는 몇 번 던져야 돼? 두 번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알겠어, 얘들아? 그럼 다음 소리는 선생님이 쓰는 건 너무 길면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쓰셔도 돼요,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혜지는 총 두 번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뒷면 일단 한 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앞면은 몇 개 나와야 되겠어? 한 개가 나와야 되겠지. 괜찮은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환이가 뒷면이랑 앞면이랑 한 개씩 나왔는데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앞, 뒤로 나올 수도 있고 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괜찮아? 그 다음에 혜지는 그냥 한 번만 던져서 뒤가 나온다는 거지. 그 확률이 얼마예요? 그냥 2분의 1이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면 되겠죠. 밑에는요. 정환이가 뒷면만 두 개 나오니까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한 가지네. 뒤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뒤밖에 없는 거고 얘는 앞, 뒤도 있고 뒤, 앞도 있어서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죠. 혜지가 몇 번을 던지기 때문에 두 번을 던지기 때문에 혜지가 뒤가 한 번 나오려면 2분의 1, 앞이 나오려면 2분의 1. 근데 혜지는 역시나 앞 뒤로 나와도 되고 뒤 앞으로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게 몇 가지? 두 가지. 연달아 진행돼야 되니까 곱하기 해주고. 그래서 요거는 다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1이고요. 요거는 다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 8분의 1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건 해지가 한 개가 나오는 경우는 나올 확률은 4분의 1도 있고요. 8분의 1도 있고요. 괜찮아? 근데 그 와중에서 정환이는 뒷면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정환이 뒷면 2개 나오는 건 얘네. 맞춰서 쓰시는 게 넌 나중을 위해서 편해요. 알겠니? 그래서 8분의 1이 분자로 올라가면 돼. 오케이? 너무 빠른 얘기해야 되고요. 자, 분모 문제에다 80 곱해주시면 2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답이네요. 됐어요. 이해하고 있는 거 맞니? 이해되고 있어? 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신 대비가 다음 주부터인데 그때 들어서면 수업 모두 바꾸시고요. 다른 방법 바꾸십니다. 됐어요? 그때 될 거라는 기대로 대충 넘어가다가 어떻게든 되겠지 또 생각하시면 성적이 안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유 있을 때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지워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진도 나와도 되나요? 질문 더 없죠? 아마 오늘 차에 거의 진도는 다 나가던가 아니면 조금 남는 건 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서는 기준을 독립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독립이라는 건 사실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립되어 있냐, 독립되어 있지 않느냐. 독립되어 있지 않은 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 종속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찾는 건 종속이 되는 걸로 찾는 게 아니라 독립이 되는 걸로 찾아서 독립이면 독립, 독립이 아니네 하면 뭐야? 종속 이렇게 갈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PA면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근데 그 A가 일어날 확률이 PA가 B, 즉 B가 일어난 와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그냥 지가 혼자 일어날 확률이나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의미로서 보면 무슨 뜻이니?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지가 혼자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다는 건 B가 A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야? 아니면 안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어서 이런 것도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P, A가 B의 여지컬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이건 어떤 때인 거야?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뭐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괜찮아? 근데 그 확률이나 그냥 A가 지 혼자 일어날 확률이랑 어떻더라? 같다는 얘기지. 그 말은 B가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흔히 독립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동전을 내가 2번 던져. 그럼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나오는 게 두 번째 동전 앞면 나오는 거에 영향을 주나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동전마다 독립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 건 우리가 독립이라고 그냥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데, 오케이? 예를 들어보자면 거기 399번인데요. 399번. 그냥 잠깐 이거만 봅시다. 자,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A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B래요. 그리고 앞면이랑 뒷면이랑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이 C래요. 그럼 예를 들면 얘들아,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랑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랑 이건 서로 독립된 걸까요? 독립되지 않는 걸까요? 독립이야? 그럼 뭐 다시 물어볼게. 그럼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랑 그 다음에 앞면이랑 뒷면이랑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은 독립일까요? 독립이 아닐까요? 살짝 아리까리 하죠. 왠지 독립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그럼 그 아래 또 좀 볼게요. 거기 400번에 A는 홀수가 나오는 공을 꺼내는 게 A래요. 괜찮니?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공간이라는 게 B래. 됐니? 그럼 A랑 B는 독립일까요? 독립이 아닌 걸까요? 참고로 독립이 아닙니다. 오케이? 참고로 독립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계산을 해드려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플한 건 내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이 바로바로 되는데 이런 좀 애매한 애들이 있죠. 이런 애매한 애들을 위해서 우리는 독립을 판별하실 줄 알아요. 판별법을 좀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독립과 정수가 가장 중요해요. 판별법. 솔직히 되게 쉬운 건 너무 쉽다. 뭐 이런 주사위를 2번 굴려요. 그럼 앞에 주사위랑 뒤에 주사위는 독립이겠지. 서로한테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짝수가 나와요, 홀수가 나와요는 언뜻 보면 독립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아닙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괜찮아?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야. 원규쌤 너는 어떻게 알았니? 라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그 판별법은 당연히 어디서 가져오냐면 정을 의해서 가져올 거야. 정. 이만큼 딱 떼서 C로 쓰면 얘는 PA는 뭐라고 써져요? 얘는? B를 전체로 봤을 때 괜찮아? A는 근데 누구들 중에서 A? B들 중에서 A. 그래서 여기다가 A 교집합 B가 들어갔었죠. 선생님은 분수가 너무 싫어서 양배에다가 P, B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P, A 곱하기 P, B가 뭐랑 같을 때? P, A 교집합 B랑 같을 때라는 식이 나왔더니 그럼 이걸 만족하면 이 정의에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이 식이 성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얘네들이 독립이구나. 정의를 만족하니까 독립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성립하면 이때 해석을 A와 B는 서로 무슨 관계? 독립관계다 라고 읽을 거예요. 자, 다 풀지 않을 거예요. 399번에는 1분만 합시다. 자, 우리가 아까 A라는 애가 있는데 A라는 애는 앞면이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첫 번째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우린 이걸 이렇게 쓸 거야. 첫 번째 앞면이라고 했으니까 앞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니?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앞이거나 그 다음은 앞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인 걸 확인하려면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이랑 그 다음 모두 교집합의 확률을 필요한 거지. 그럼 여기서 A 교집합 B의 확률은 앞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PA는 확률이 얼마냐면 이거 동전을 몇 개 던지는 거예요? 2개 던지는 거니까 총 4분의 1이겠지. 그리고 이게 몇 개야? 하나, 2개네. 2. PB도 약분하면 2분의 1이겠죠. 4분의 2라서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그 다음 얘는 PA 교집합 B는 4분의 1인 거야? 그럼 얘랑 똑같은 거 맞아? 그럼 동료. 이해했습니까? 얘랑 곱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근데 그게 A 교집합이라고 때 같잖아. 이런 독립이야. 우리가 너무너무 간단한 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뭐 한다 이렇게 찾으시거든요. 표기해 주시고요. 여기가 괜찮나요? 그럼 400번에 여기 혹시 399번에 선생님이 C랑은 아직 안 했으니까 C랑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그럼 400번 얘기로 볼게요. 400번에 A는 뭐가 나올 확률이었어요? 홀수가 나올 확률이었나요? 홀수죠. 홀수면 1, 3, 5, 7, 9, 11, 13,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PA는 15개 중에서 7개가 있네요. 8개가? 9개네. 1, 3, 5, 7, 9, 11, 13, 15. 8개 정도 되게 있을 줄 알았네. 8개 됐어?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2, 4, 6, 8, 10, 12,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PB는
15분의 7인 거야. 맞아? 근데 A 교집합 B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아, A랑 B는 서로 뭐라고 읽어? 일단 수학 용어로 배반 사건이라고 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무슨 거랑 얘랑 다르니? 다르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문장만 읽고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찾기는 어떨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다. 그래서 애매한 것들은 다 뭐야? 계산해서 찾는 게 좋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배반 사건은 웬만하면 독립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은 배반 사건은 독립이 되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알고 있으시면 좀 편해요. 이해가 됐니? 여러분들이 지금 배반과 독립을 지금 구분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기 하나 더. 왔어. 됐어요. 볼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은 요건 그냥 조금 약간은 알아두시면 편해요. 내가 A랑 B가 서로 무슨 관계인 걸 알았냐면 A와 B가 서로 독립인 걸 알면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입니다. 이따가 질문을 해드릴 건데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A 여집합이랑 B도 독립관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독립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알아두셔야 편하게 답을 빠방 찾을 수 있어. 이거 증명은 거기 403번에 있어서 보고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이랑 403번. 나 이거 지우는 거 한번 그냥 괜찮아. 자, 이 판별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판별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활용을 해요. 언제 활용을 하냐면 정말 이게 독립인지 판단을 하라고 할 때 쓰는 거야.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진짜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봐. 이런 거 할 때 쓰라는 거고요. 괜찮니? 그 다음은 그냥 문제가 A랑 B랑 독립인데로 시작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사용이 되니 그럼 A랑 B랑 독립인데 해서 사용될 때는 우리는 그냥 뭐야? 아, P랑 PB랑 곱한 게 얘랑 어떻겠구나? 같겠구나. 그냥 쓰고 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초기에 잠깐은 이게 많을 수 있겠지만 점점 나중 갈수록 그냥 얘네들 독립인데 하고 사실 얘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겠니? 두 가지 다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 403번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작이 뭐냐? A와 B가 뭐인데 독립이라면 뭐로 시작을 할 거야.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 어떻게 활용한다? 그냥 PA 교집합 B라는 놈은 PA랑 PB랑 곱한 놈이랑 같겠구나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이야기 시작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 교집합 B는 하고 나왔던 가가 채워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얘는 뭐 증명하는 것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자, A라는 애는 A 교집합 B랑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합해서 만든 거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긴 해요. 이거 A 교집합 B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A 차집합 B 아니에요. 그럼 A 차집합 B면 여기지. 그래서 연두랑 주황이랑 섞으면 A라는 얘기예요. 뭐 되게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됐어요? 근데 연두랑 주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지. 그래서 문제가 얘네 둘은 서로 무슨 사건이라는 얘기겠어?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 용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배반 사건이므로 그 문제님이 PA는 PA 교집합 B랑 여기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분리를 하셨나봐요. 자 그러면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N은 하고 문제님이 나오는 거야. 됐어? 이거는 PA랑 빼기 PA 교집합 B랑 빼다가 되는 거 맞니? 자 근데 우리가 아까 A랑 B랑 독립이라고 했고 A 교집합 B 대신은 예수로 된다며. 그래서 가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까 했던 여기입니다. PA 곱하기 PB가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PA 마이너스 PA 곱하기 PB가 있는데 공동인수가 PA니까 PA로 묶으면 앞에는 1이 남고 뒤에는 PB가 남는 거 인정? 자 근데 1-PB라는 건 전체에서 P가 될 확률을 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B가 뭐 할 확률인 거야? 아닐 확률인 거지. 그래서 얘는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으로 바꿔도 되겠네. 아마 요게 다인 것 같아. 얘 아니면 얘가 다겠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맞춰 쓰시면 돼요. 그럼 봐봐. 이제 시작과 끝나면 봅시다. 야, PA랑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한 거라. 맞아? PA랑 B 여집합, PB의 여집합 곱한 거랑 뭐하네? 같대지. 그럼 A랑 B의 여집합도 뭐인 거야? 독립이라고 꼭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아까 배운 게 그거야 저거. 외우셔야 돼 저걸. 오케이? 여러분들아 요거 암기와 해석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A랑 B랑 독립이면 A랑 B의 여집합도 뭐하다? 독립이다가 증명이 됩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얘도 되고 얘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 증명은 좀 특이하게 한번 할까? 넘어가도 될까요?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에서도 일부는 알겠는데 일부는 모르겠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꼭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05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립인지 판단하는 문제는 생각 안 많아요. 몇 문제 없어요. 괜히 대부분은 A랑 B랑 독립인데 하면서 시작하는 문제들인데 지금 거기 405번이나 그런 라인도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405번 보시면 일단은 A랑 B랑 서로 뭐래? 독립이래. 그럼 줄쳐. 우리는 그냥 앞으로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쓰고 시작하자. A 교집합 B나 PA랑 PB를 곱한 거랑 뭐하더라? 같더라. 자, 그래서 문제님이 일단은 조건을 준 게 PA는 5분의 4 PA 교집합 B는 PA 마이너스 P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A 곱하기 PB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님이 뭐 물어봤어? PB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PA는 5분의 4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가는 5분의 4 대입하시고 PB에다가는 모르니까 X라고 하시면 됐어요? 여기 PA는 5분의 4니까 대입하고 빼기 PB는 X라고 하시면
괜찮아?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넘길 거 넘겨주시면 5분의 9 x는 5분의 4가 되고요. x는 그래서 9분의 4가 되는 거고요. x가 아까 뭐였어? p, b였으니까 답이 9분의 4. 요런 느낌?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독립인 사건의 확률 411번이고요.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주랑 현우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줄 칠까요? 적어도 한 명이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우리 쌤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또는이었죠, 또는. 적어도 한 명이라는 둘 중 적어도 한 명이라는 건 또는이라는 뜻이라고 했어. 오케이? 희주만 성공해도 되고, 그 다음에 현우만 성공해도 되고, 둘 다 성공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희주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그럼 이제 슬슬 어떻게 정리될지가 눈에 보이는 거야. 희주가 완주할 확률을 A라고 하자면, PA라고 하자면. P 이렇게 쓸 거냐, 희주? 희주가 완주할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이라는 거고, 맞아? 네. P 희주랑 합집합 현우가 완주할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4분의 3이라는 거야. 아니? 문제님이 물어보신 게 그럼 이때 현우가 완주할 확률을 구하라는데 이때 궁금해하는 건 P 현우가 완주할 확률이 궁금한 건데 됐어? 그 아래 뭐라고 써있어요? 두 사람이 완주하는 사건은 서로보다 독립이다. 그 말은 희주 교집합 현우의 확률은 P 희주라. 아씨, 야 AB로 쓸걸. 야 AB로 해야 돼 나중에. 알겠지? 나 쓰다 보면 완전 좀 후회할 중이야. 알겠니? 희주가 A라고 하고 현우를 B라고 해서 다시 수정해서 쓰셔도 돼요. 곱하기 P 현우의 확률은 어떻다? 곱하기로 서로 이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 제일 써먹을 만한 게 합집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희주를 A라고 하고 현우를 B라고 할게요. 됐니? 그럼 P A 합집합 B인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P A라. 맞아요? P B라. 뭘 빼야 돼서 P A 교집합 B를 빼야 되는데 이 P A 교집합 B라는 건 P A랑 P B 곱한 걸로 대신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에는 얼마 쓰면 돼? 4분의 3 쓰시면 되겠고 P A는 4분의 1이고 P B는 모르잖아요. 모르면 X라고 하자.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PA는 4분의 1인 거 알았고 PB는 X라고 하고 대신 쓰자 이거야. 4분의 1 X. 난 분수가 너무 싫어서 전체다 4, 4, 4를 갖고 해주시면 3은 1 더하기 4X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러면 3X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그러니까 현우가 완주할 확률은 얼마? 3분의 1 하고 그렇지. 이게 서로 독립이라는 공식이 없으면 직관적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독립 중에서 특히 판별법은 무조건 필수한 게예요. 알겠죠? 이게 그냥 사실 A자 Z야. 자, 413번 잡는 거예요. 413번. 이 정도 지워도 되지. 나 이거 지우는 동안 한번 풀어봐. 413번.
얘들아, 이게 불이 켜지려면 이 A, B가 동시에 켜지거나, 괜찮아? 이걸 X라고 할게요. 이 상황을. A, B 동시에 켜지는 거. 그 다음에 밑에 C가 켜져도 괜찮죠? 이 연결이 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Y라고 할게요. 괜찮아? 그럼 둘 다 켜져야 돼? 아니면 둘 중에 한 개만 켜줘도 돼? X랑 Y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지, 그치? 둘 중에 적어도 한 개만 해도 되는 거지. 따라서 결국 문제가 원하는 확률은 뭐야? X랑 Y를 합한 거. 그럼 우리 X가 일어날 확률인 건데, X가 일어나려면 일단은 A 스위치가 닫혀야 되는 거죠. 닫힌다는 게 이게 잠겨져 있는 걸,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로 닫혀 있어야 돼? B로 닫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작동하신대 얘들이? 문제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독립적으로 작동한대요. 괜찮아? 그 말이라는 건 A가 켜지는 거나 B가 켜지는 건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A, B가 동시에 켜지는 건 그냥 뭐야? A 켜지는 거랑 B 켜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걸 그냥 뭐야? 독립이니까 곱해서 계산을 해달라 했어. 그럼 얼마? 0.8이랑 0.5인가요? 0.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PC가 켜질 확률이랑 똑같은 거니까 0.2는 되겠지. 그럼 얘도 당연히 X랑 Y랑 그래서 뭘 빼야 돼? X 교집합 Y를 빼야 되는 건데, 야, A랑 B랑 C가 서로 독립이라는 건 결국 위에 X랑 Y 사건도 서로 모순관계라는 거야. 독립이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얘 대신에는 PX 곱하기 PY를 쓰셔도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X가 일어날 확률이 0.4였고요. Y가 일어날 확률이 0.2였고요. 그 다음에 빼기, 얘는 0.4 곱하기 0.2인 거니까 0.08이 되는 걸까? 그러면 얘는 0.6이고 얘는 0.08이니까 0.6, 0.5가 되겠죠. 별거 아닌데 또 회로도 하고 어려워할까 봐. 근데 좀 체크해놔. 얘는 좀 뭐랄까 자주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규현아, 너 차고 없어?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줬어? 다음 복수아 계속해도 될까요? 이제 오늘 마지막 배워야 될 내용이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독립시행이라는 독립시행이라는 건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었던? 느껴지는 단어. 독립이지, 독립. 그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뭐야? 독립된 일들일 거라는 얘기야. 그럼 독립된 일들이라는 건 얘네들이 일어나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앞에가 성공하든 말든 뒤가 성공하는 거랑 상관이 없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앞에 1이 나오는 거랑 뒤에 뭐가 나오는 거랑 상관이 없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시행할 때 확률 계산하는 거에 대한 사실. 됐어요? 독립시행이고요. 수능이라고 쓰기는 하는데 이게 참고로 나중에 통계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얘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편해요. 자, 사실 이런 거 계산할 때 독립시행 계산법으로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1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됐어? 그럼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 그럼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이 2번 나오려면 1하고 1이 아닌 게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1하고 아닌 게 나오고 1이 나올 확률도 있어. 그 다음에 아닌 게 나오고 1이 나오고 1이 나와도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일단 1이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인 거지. 1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1개입니다. 그치? 6분의 1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또 1이 나오니까 6분의 1이겠죠? 그 다음 1이 나오면 안 되잖아. 1이 안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5인 거네. 정리하면 6분의 1의 제곱이랑 6분의 5가 하나인 거죠. 그리고 앞에 1이 나온 게 여기 뒤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이 나온 게 뒤에 1이 안 나온 것도 영향을 주지 않지. 그러니까 이 각각의 시행이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야? 독립된 관계에 있대라는 뜻인 거야, 사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면 6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오고 6분의 5의 확률로 1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6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정리하면 결국 어떻게 돼? 6분의 1 2개에 6분의 5가 1개인 거 인정하니?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인데 그럼 이것도 6분의 1의 제곱에다가 6분의 5가 1개겠지. 그러니까 셋이 다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이유가 뭐야? 각각의 시행이 뭐기 때문에? 독립이기 때문에 1이 어떤 순서에 나오던 간에 나올 확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오케이? 그럼 이걸 힘들게 이렇게 3번 다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값이 다 똑같은데? 그럼 우리 그냥 이게 몇 개라는 것만 알면 돼? 3개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왜 3개가 됐을까요? 왜 3개인 걸까요?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 11x를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3개 줄 세웠는데 몇 개가 똑같아? 2개가 똑같아서 보자. 그럼 구색 맞추기용으로 1팩토리얼 넣어줘도 되겠지.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혹시 기억하는 똑똑이 있나요? 이거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찬현이가 갑자기 막 엄청난 걸 대답할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아우 낙엽 오 천재 30입니다 이거 필기 다시 해. 그래서 내가 외우느라 했지 필요하다고. 우리 NCR 어떻게 쓰기로 했어? 앞에 거 팩토리얼 됐어요? 뒤에 거 팩토리얼 그 다음은 앞뒤를 뺀 거 팩토리얼이었어. 괜찮아? 그럼 이게 앞에 거 팩토리얼 이건 뒤에 거 팩토리얼 치자면 앞뒤를 빼면 얼마야? 1이지? 여기 있으니까 이건 뭐야? 3C라고 쓸 수 있어. 이거 그래서 얘가 원래는 3개를 줄 세우는데 두 개가 똑같고 1개가 똑같아. 그리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 나올 때마다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은 2번, 6분의 0은 1번. 원식은 이거야. 근데 원식은 이건데 이거 쓰는 게 예쁘니 3C 쓰는 게 예쁘니 3C가 계산도 편하고 식도 예쁘잖아. 그치? 암기도 편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변형해서 쓴 게 보다 요거를 3C2라고 바꿔 쓰는 거고 여기 뒤는 그대로 씁니다. 6분의 1은 2번, 6분의 0은 1번입니다. 괜찮아?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리딩을 할 거냐면 자, 여기 3은 그러면 의미가 뭘까요? 여기 3의 의미. 문제에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됐니? 정확히 말하자면 총 3회 진행이 된 거지. 그럼 2가 의미하는 바는 문제 여기서 읽으셔야 돼. 1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뭔 거야? 3번 중에 몇 번? 2번 일어났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6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건 의미가 뭔 거야?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데? 6분의 1 몇 번? 2번. 됐어?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요? 3번을 다 던져야 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2번이 1이 나왔으면 나머지 한 번은 뭐야 돼? 1이 안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3회 중에서 2번 앞면이 나왔으면 나머지 한 번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의미를 읽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들 구성은 뭐가 있는 거야? 총 횟수의 개념이 있겠네. 그 중에 몇 번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문제가 말하는 원하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문제에서는 1이 나와야겠지? 그 1이 나오는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게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 이걸 가지고 독립시행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할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 읽은 걸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사실은 이번이 좀 중요하겠죠. 총 N회 진행을 하는데 됐어요?
총 n회 중에서 A라는 사건이 이거 좀 지울게요. 웬만하면 살려고 넣으면 돼.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쓰세요. 이거 외워야 돼. 지워주는 거야. 빨리 써. 이거 정말 뭐 이렇게 걸러 하려고 하냐 얘들아. 아, 난 진짜 가끔 전체적으로 그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선생님 시험할 썼는데 뭘 걸러서 쓰고 뭘 걸러서 안 쓰고 이러지? 내가 쓰지마 한 번만 안 쓰면 돼. 알겠지? 왜 선택해서 해? 다른 반도 선택 안 하는데? 오케이? 내가 봤을 때는 은근히 우리가 그냥 대충 보고 이건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뭔가를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지우고 계속 쓸게요. 자, 총 n회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날 확률?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됐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뉘앙스는 뭐야? 총 횟수 그 중에서 몇 번 일어나요가 있을 거고요. 괜찮니? 그다음 문제가 말하는 사건이 있을 거야. 걔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간단하게 P라고 할 겁니다. 됐어요? 이때 이 확률 계산하는 방법은 이때 확률은 총 n번 중에서 몇 번 일어나요? R번 일어나요. 괜찮아? 그 일어날 확률이 P인데 이게 몇 번 일어나야 돼? 그럼 R번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면 n번 중에서 R번이 일어났으면 나머지는 몇 번이 남아요? n번 중에서 R번 했어. 그럼 남은 건 몇 개? 그럼 5개 중에서 2번 일어났어. 그럼 나머지 건 몇 개? 어떻게 예상했어? 그럼 얘도 어떻게 빼면 돼? n에서 R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총 횟수 중에서 R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겠지. 얘는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괜찮습니까? 오히려 독립시행은 처음 배우면 어렵긴 한데 확률 계산이 둘이 이전에도 해봤지만 의외로 복잡하죠. 케이스를 나눠서 이때 확률, 이때 확률, 이때 확률에서 더 해야 되고 이런 식이잖아. 맞아?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잘 이번해시면 이렇게 씩 한 줄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할수록 계산이 편해지는 건 독립시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지만 오히려 확률 계산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됐어? 그럼 같이 한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음. 417번. 이거 하기 전에 앞에 조금만 더 연습을 하고 올게요. 앞페이지에 너무 첫 문제부터 공격적이라. 네, 거기 369번 한번 연습해 봅시다. 369. 자,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답. 야, 오지선답가 몇 개 중에 몇 개가 답이라는 뜻인 거야. 5개 중에서 하나가 정답이야. 오지선다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됐니? 그래서 3개의 문제를 답할 때 몇 문제를 맞춰라? 그럼 여기서 포인트. 총 몇 회? 총 몇 회인 거야, 여기서는? 총 3번 중에서 몇 번? 2번 맞춰라야, 이거는. 오케이? 거기 오지선다는 문제 하나 맞출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5분의 1은 얘기인 거야. 9분에서 읽으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정리를 예쁘게 좀 하면 총 3문제가 있는데, 맞아? 정답을 몇 번 맞춰라? 2번 맞출 확률을 보는 거지. 그리고 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얼마인 거야? 5분의 1인 거야. 괜찮아? 1번을 맞추는데 2번을 맞추는 거는 영향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제가 시험을 보면요 1번을 맞추면 너무 쉬우면 2번 너무 쉽게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1번이 망하면 멘탈 나가서 저 2번도 못 3번도 못 풀어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안 돼. 과대망상하지 마. 알겠지?
여기서 그냥 뭐야? 1번 푸는 것과 2번 푸는 건 각각 동일이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배우들 씩 쓰시면 돼요. 아까 했던 게 원래대로라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정답이니까 정답, 정답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편하게 풀자는 거야? 세 번 중에서 몇 번? 2번 맞아요 라는 뜻으로 가자는 거야. 오케이? 세 번 중에서 2번 정답이 나오는 모양이 몇 가지? 세 가지일 거다 이거. 괜찮아? 그 다음에 2번 정답이 되는데 정답의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 아니야? 그럼 5분의 1이 몇 번 등장하면 돼? 2번 등장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총 몇 번이 다 완성돼야 돼? 3번이 다 차야 되거든. 그럼 한 번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틀려야 된다는 거야. 틀릴 확률은 얼마야? 5분의 4니까 5분의 4가 1개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 구문은 5가 3개니까 125분의가 되겠고요. 얘는 3이고 얘는 4니까 3, 4, 12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인종?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417번. 여기 지울게요. 그럼 얘는 뭐가 좀 문제일까요? 얘 총 몇 번? 총 3회. 던지는데, 자유투를 성공을 몇 번 하라는 거야? 한 번이야? 한 번 이상이야? 한 번 이상이면 얘들아 봐봐. 이게 의미를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건 보면 한 번 성공해도 되고 2번 성공해도 되고 3번 다 성공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번 계산해서 더해도 돼. 잘못된 건 아니야. 됐니?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만 채워주면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이게 다 나왔잖아. 뭐만 빼고. 빵번만 합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전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에서 얘를 잘라내면 원하는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계산을 몇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에서 성공을 0회 하는 걸 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때 그 여사건이지만 너무 여사건이라는 거에 의식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읽었을 때 한 번 이상이면 쭉 깔아놓고 이거 3번 계산하는 거 짜증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내가 자유투를 3번 던지니까 성공하는 게 빵번 아니면 한 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인 거잖아. 이 너무 간단한 걸 우리가 수학 문제라는 이유로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알겠니? 그러니까 숙제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가지고 와. 자, 그럼 전체는 확률이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을 빵번 하니까 몇 번 중에서? 3번 중에서 빵번 한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3번 중에서 성공을 빵번 해요. 성공할 확률이 아까 얼마였어요? 내가 안 써놨는데 이거가?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잖아. 그치?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인데 이거 별로 의미 없지만 씁니다. 0번이고요. 이거 어차피 1이야. 그럼 실패할 확률은 5분의 1인데 그럼 남은 거 몇 번을 다 채워야 된다는 거야. 3번을 나머지 채워줘야지. 그럼 1 마이너스 125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125분의 124가. 아깝지만 지울게요, 여기. 이해 갔어요? 넘어갔어. 그 뒤에 은근히 어려워요. 어려운 게 좀 있어서 풀어보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질문 잘 받아드리겠고요. 421번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나 좀 있겠다. 풀어보 시간 좀 드릴게요. 421번.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4번이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 시합을 한대요. 근데 실력이 같을 정도로 기대되는 두 팀 A, B가 맞붙게 되었다.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은 이래요. 됐습니까? 뭔가 좀 애매한 냄새가 좀 나는 문장들이 많아요. 그쵸? 뭐가 있을까요? 좀 우리가 해결해 봐야 될 문장이나 단. 여러분 좀 뭐라는 거야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뭐가 있어?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아니면 뭐 말을 해요.
빨리 이거 물어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틀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안 하는 자리 뭐라고 하는 거지. 비기는 경우가 그거는 아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랑 여러분들 실력이 같을 정도로 기대되는 두 팀이래. 됐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런 거야. 비기는 게 섞여 있으면은 비기는 것까지 해서 3분의 1이 될 수 있거든. 괜찮아? 근데 비기는 경우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잖아. 그럼 실력이 비슷한 애들이니까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됐어? A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 B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 그런 거 얘기해서 체크를 하라고. 뭐 자꾸 아니야 아니기는 빵꾸 똥꾸. 됐어요? 눈이 왜 흔들려? 그 다음 뭐 없어요? 애매한 거? 그렇지. 이게 뭔 소리야? 6번째에서 우승팀이 결정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에서 우승팀이 결정된대. 괜찮아? 그러니까 만약 6회에서 그러면 첫 번째 애매한 건 뭘까요? 6회에서 우승팀이 결정된다? 난 애매한 게 되게 있네. 우승팀이 결정된다고 했지. 그러면 누구야? A야 B? 둘 다 아니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거 몰라 이러고 있을 거야? 모른다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둘 다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모르면 안 할 거야 둘 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고 확률 이건 시험이고 시험 문제고 맞아? 회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승팀이 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누구냐고 안 써있으면 결론은 뭐겠어요? 둘 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쓰세요. 알겠니? 그럼 첫 번째 누가 우승하는 것부터 하면 되겠어요? A가 우승하는 거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서 대충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A랑 B가 이기는 확률은 어때? 같잖아. 그럼 둘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겠죠. 나중에 A 계산하고 나면 B도 똑같겠지 상황이. 그런 거 대충 생각하면서. 그럼 A가 여기 6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하려면 이 6번째 경기는 반드시 누가 이겨야 돼? 6번째 경기에 B가 이기면서 A가 우승할 수 있어요. 야구를 대충은 알아요. 근데 대단한 걸 물어본 건 아니고 야구의 맨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그게 5판 3선승이냐? 아니면 더 되나?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너 야구 보니? 너는 안 봐? 여기 왜 또 야구는 한 명도 없어. 어제는 어떤 분들이 뒤에서 핸드폰으로 야구가 걸려서 통수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5판 3선승제라고 하자. 그러면은 3번 다 이기면 2번 경기를 굳이 해요. 안 하겠죠. 그리고 5판 3선승제인데 맨 마지막에 그러면 B가 여기 이렇게 B가 이겼어. 근데 A가 최종 우승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고 주셔야 돼. 이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아예 여러분들 뭐 5판 3선승이든 7판 4선승제든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6번째에서 우승자 결정 나려면 특히 6번째에서 A가 우승하려면 여기 무조건 A가 이겨야 돼. 됐어요? 그럼 여기 몇 경기가 있어? 5경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5경기 중에서 A가 몇 번 이겨야 되겠니? A가 그래서 3번을 이겨놔야 되니? 이겨놓고 순서는 어떻든 상관없어요. 괜찮아? 그 다음 마지막에 6번째 6경기에서 A가 4번째 승리를 딱 해야 뭐가 되는 거야? 4번째에서 A가 우승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그림 보셔야 돼요. 이거 그림 없으면 개념이 아예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선생님, 뭐 어차피 6경기 중에서 몇 번 이기면 되는 거예요? 4번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총 6번 중에서 4번 A가 뭐 승리한다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왜 안 되는 걸까요? 선생님 왜 이렇게 간단하게 안 하고 복잡하게 하는 거야? 여기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야? A가 이기고 A가 이기고 A가 이기고 A가 이기고 그 다음에 B가 이기고 B가 이기고 섞여 있는 거야. 근데 A가 이미 4번 이겼잖아. 그럼 더 경기를 해? 안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요 선승제라는 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자를 결정해 놓고 가운데 걸 주는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A가 먼저 3번 이기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치? 오케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경기 중에서 3번 이겨야 되니까 5번 중에서 몇 번 이겨요? 3번 이겨요. 이길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인데요. A가 3번 이기고 B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지? B가 2번 이기면 돼요.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어서 6경기에서 A가 한 번 더 이겨야 되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고 A가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더 이기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A가 이길 확률을 계산한 거 아니니? B가 이길 때는 상황이 달라질까? 달라질 수도 있어. 우리 생각은 해야 돼. 원래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A가 승리할 확률이나 B가 승리할 확률이 어때? 같으니까 어차피 계산 두 번째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곱하기 2를 해줄 거야. A가 승리, B가 승리할 수도 있어. 됐으니까? 계산해보면 5C3은 11, 부모부터 할까요? 2가 5개, 6개가 있으니까 64분의 20 4로 약분해 주시면 16분의 5 정도가 되나? 됐어요. 문제 풀어. 조금만 더 풀다가 가자. 알겠지? 진도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 요거 남은 거 질문 받아줄 거고, 오케이? 아마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숙제는 아마 C단계 프로라는 게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좀 빡세지만 한 번은 좀 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내신 대비 교재 드리도록 할게요. 되니? 내신 대비 교재랑 그 전에 자료 하나 더 할 거야. 우리가 2번 정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 교재 전에 하나 더 하도록 합시다. 뒤에 번도 나갔다. 우리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뒤에 거 막 나가지. 오늘은 여기까지.